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치인들에게 로비성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진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오늘 법정에 나와 지금까지 그의 입장이라고 알려진 내용을 뒤집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여러 오해를 받고 있는데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까지 증언한 건데요. 수사 당시 그의 진술이라고 흘러나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내용과 재판에 나와 직접 증언한 얘기가 왜 달라 보이는 걸까요? 첫 소식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오늘 자신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한 기존의 입장을 뒤집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권 의원의 변호인이 권 의원과 뭔가 주고받을 만한 신뢰관계가 있었냐고 묻자 에둘러서 말하겠다면서 여러 오해들을 최근에도 받고 있는데 제가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처음 만나는데 그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묻는 건 어렵다고도 하면서 권 의원과의 신뢰관계가 부족해 선대위 본부장 사퇴 등의 이야기도 나누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직접 인정하지 않고 통일교 측의 부적절한 여야 정치인 접촉과 금품 전달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성 전 의원과 김규환 전 의원의 경우 윤 전 본부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어지는 권 의원 측 변호인 질문에 윤 전 본부장은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이 제 의도와 전혀 다르게 퍼지고 있다며 나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15일에도 윤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쿠팡의 경쟁사 가격 인상 압박, 처음 제기된 의혹이 아닙니다. 4년 전에도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돼 30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었는데요. 그때도 쿠팡은 책임을 회피하고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쿠팡의 납품업체 쥐어짜기식 행태는 이미 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에 과징금 32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이 최저가 전략을 고수하기 위해 납품업체 101곳에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를 부당하게 올리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에는 그게 유통업체로 이미 힘이 넘어갔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대기업 업체인 납품업체를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서도 우울적 힘이 있다고 인정한 케이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당시 적자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깎아주고 검찰 고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쿠팡은 대형 로펌 정관 변호사들을 선임해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6월 법원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쿠팡 손을 들어줘 지금은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고 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도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순순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했던 쿠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출로 다시 공지하라고 지시하자 이를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고객들에게 알렸습니다. 최근 국회에 나와 정보 유출 사태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던 박대준 쿠팡 대표는 돌연 사임했습니다. 쿠팡은 미국 모회사 소속 법무총괄 미국인을 임시대표로 내세우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을 방패막이로 세워 쿠팡 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공식 사과나 입장 표명이 없는 김범석 쿠팡 창업주는 아직 청문회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지난해 5월 김건희 씨가 박성재 당시 법무장관에게 여러 차례 연락한 뒤 디올백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지휘부가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갑자기 교체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자, 그런데 파문을 일으킨 인사 당일에도 김건희 씨가 박 전 장관에게 다시 수차례 연락하고 검찰총장 사퇴라는 표현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틀 뒤엔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이 연이어 검찰총장이 개긴다는 표현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김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할 전담팀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불과 11일 뒤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갑자기 교체합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지검 지휘부가 교체된 그날 저녁에도 김건희 씨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저녁 8시 30분쯤 박 전 장관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김건희 안방마님의 줄임말로 보이는 김안방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몇 분 뒤 김 씨는 수사팀 교체로 이원석 총장이 사표를 고심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약 10분 뒤 다시 박 전 장관에게 네라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이틀 뒤 이번엔 김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에게서 용산이 총장의 업무 실적, 능력, 자기정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용퇴를 요구했지만 총장이 거부하고 개기기로 했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속 데이터가 아직 완전히 복원된 게 아니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전화와 메시지에 박 전 장관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한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김 씨에게 답장조차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수사팀 교체나 이원석 총장 거취와 관련한 언급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월 30일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박 전 장관에게 장관님 인사 실력이 워낙 훌륭하셔서 말끔하게 잘 된 것 같다.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은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께 이른바 법조 4인방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등 3명을 입건하고 출국 금지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이어서 박솔립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 전담 수사팀이 피의자로 입건한 인물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선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입니다. 이들에 대해 출국 금지도 했습니다. 경찰은 전재수 전 장관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에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현금 2천만 원과 명품 시계를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총선 전에는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에게 각각 3천만 원씩 격려금도 전달됐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제공도 받지 않았다고 했고 김규환 전 의원도 한 푼도 받은 게 없다며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이들 이름도 언급하기는 했지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을 접견 조사한 전담 수사팀은 수사 기록과 진술 등을 토대로 조만간 강제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올해를 넘기면 공소시효 7년이 끝날 수도 있어서입니다. 통일교 측은 유튜브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정치 권력과 결탁해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을 가진 적이 없다며 금품 전달은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음식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유흥주점으로 갔는데 택시 기사와 유흥주점 직원에게 사람을 죽여 기쁘다며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강원 원주시의 한 식당 앞, 녹색 패딩 점퍼를 입은 남성이 달리던 택시 앞을 가로막더니 갑자기 올라탑니다. 조수석에 탄 남성의 목적지는 3km 떨어진 유흥주점. 그런데 갑자기 남성은 택시기사에게 끔찍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여서 기쁘다. 칼을 찔렀어. 피가 반복이야. 곧 유흥주점에 도착한 남성은 주점 직원에게도 비슷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담당 웨이터한테 그랬대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오늘 열받아서. 10여 분 뒤 유흥주점으로 경찰이 진입해 남성을 연행합니다. 50대 남성이 실제 20여 분 전 식당에서 또래인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겁니다. 빠른 검거가 가능했던 건 택시기사가 남성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바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차 안에서 뭐 사람을 찔렀다는 이런 얘기를 하길래 좀 의심스러워서 그랬더니 경찰관이 혹시 인상착의로 저에게 물어보길래 맞다라고 하니까. 사건이 일어난 가게 앞입니다. 바닥에는 휴지가 널브러져 있고 피해자의 혈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성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이 남성이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계획 범죄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